헌법재판관들의 구성 문제고 거기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어제 아침자를 보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기재부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마 그쪽에 난리가 잠깐 났다고 뭐 제가 후일담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자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마은혁 후보자를 이제 선출을 하고 추천 사유서를 붙여서 대통령실로 넘기면 대통령실이 그걸 보고 이제 임명이라는 절차를 밟잖아요. 그런데 마은혁 추천 사유서에 그 이전에 여야가 합의로 했던 재판관 후보자들은 여야 양당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이름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야 합의를 12월 10일 날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했고 그 네. 이후에 저는 여기에 이 단어서 낙장불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때 공문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걸 합의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된 것도 하자라고 추가적 제안을 해서 우리가 민주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럼 우리 인청안에 그런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 추천서 그거는 인청한 다음에 절차를 거친 다음에 자 우리 인청 거쳤습니다 하고 추천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인청 전부터 이미 국민의힘은 인청 안 하겠다고 나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여야 합의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헌재에서 봤을 때는 이미 합의는 했다. 합의는 한 서류가 있다. 12월 11일 날 추경호 원내대표랑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민주당 2명 이 1명을 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 그때 보냈다는 공문이 말이죠. 지금 다른 공문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지는 그러니까 모르지만 그 공문 그때 인청에 참여하는 그 의원들 명단 그러니까 2명 하기로 해서 인청위원을 이렇게 하겠다고 보낸 거. 그 공문 같은 그쵸? 공문 말하는 거죠. 그 공문에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인청 이루어진 다음에 보내는 공문은 없는 거죠. 네. 근데 앞에 공문 우리 인청 이렇게 합의했고 인청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할 때는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앞에는 있고 뒤에는 없는 겁니다. 네. 이 헌법재판소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의 문제인 거죠. 앞에서 합의를 했는데 뒤에 과정상의 트러블이 생겨서 뒤에 갑자기 이거 인청을 불참하고 안 한 거를 과연 이걸 안 했다고 볼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절차적으로 좀 흠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점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 앞에 것만으로 그 그냥 됐다고 공문은 볼 사실은 것인가? 공문서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만으로 볼 것인가? 뒷것까지 뒤에 합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 깨졌으면 이거를 안 한 걸로 볼 것인가? 그렇다 하더라도 네. 추천 사유서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재판관 임명과 관하여 대통령실로 보내는 그것도 공문서잖아요. 추천 사유서도. 그러면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추천된 마은혁이라고 한다면 여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두 당의 이름을 적어야 온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야 합의가 예. 원내대표 간 그 대표 의원 간 이루어진 이후에 인천까지 해서 정말 최종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 뭔가 다른 이유로 깨져버리면 네. 한쪽이 우리 안 해라고 해버리면 그건 인정해줄 수 있는 거냐 그럼 문제예요. 깨졌다고 그러면 아니죠. 추천하면 안 되죠. 아니 저는 그게 깨졌다고 본다면. 그래서 아까 낙장불입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합의를 했을 때 이걸로 그냥 인용을 해버릴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게 법적 절차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초장에 깨지거나 중간에 깨지거나 깨질 수 있는 거죠. 합의를 해놓고 갑자기 이거 야 우리 이것도 더해줘. 그런 다음에 이거 안 넣어주면 우리 안 할 거야라고 갑자기 해버리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퇴를 해버렸어요. 결혼식 할 때 그 주례 앞에서 팥불이 될 때까지 살겠다고 선서하잖아요. 근데 뭐 몇 년 만에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뭐 이혼 절차가 있듯이 근데 예. 국회에는 자 이렇게 합의를 한 다음 참 이것도 초유일이죠. 합의한 다음에 인청을 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파그라지면서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 절차가 없어요. 뭐 국회법이나 이런데 그 인청을 진행하는 도중에 여야 합의가 깨지면은 그걸 깨진 걸로 한다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이번에는 호 대변인께 좀 네. 따져보겠습니다. 그 공문 말이죠. 네네. 그 공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이 열 개여도 할 말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때 아닙니까? 이제 그 원내대표가 없는 가운데 공백기에 공백기였나요? 기술적으로 이제 보낸 거라는 거예요. 그 추경호에서 명단. 권성대로 넘어가는 그렇습니다. 그 공백기에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설명을 빠뜨리. 공백기여서 요식 절차로 보내는 공문에 불과했다는 것은 내부 사정이잖아요. 네네. 예, 그건 대외적으로 그- 핑계댈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 공문 잘못 보냈다는 것은 기술적인 잘못은 맞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미 헌법재판관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공지의 사실이에요. 지금 중요한 것을 빠뜨리시고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네. 원래 이게 왜 합의가 안 됐었냐 하면 네. 헌법재판소를 식물 상태로 만드는 게 민주당에는 유리했기 때문에 네. 다 탄핵 소추돼 있으니까 빨리빨리 판결이 안 되길 바라니까 계속 놔뒀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2명을 하고 그 대신 헌법재판소장은 임명 동의해라. 그래서 아마 조한창 그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이 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됐다라는 것이 당시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마어마한 변수가 중대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탄핵 소추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럼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파면을 그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헌법적 장관들을 임명하는 것이 됐는데 그 전에 합의 2명 1명 하기로 했었던 거 그리고 소장까지 하기로 했었던 거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 무효가 된 거죠. 원인 무효가 된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효가 돼야지 왜 그 합의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겁니까? 3명을 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처럼 3명을 다 임명 보류를 시켜야지 그 최상목 대행은 또 2명은 임명을 하고 1명만 마은영만 딱 별도로 떼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논리적인 흐름이 좀 이렇게 갈지자처럼 보이잖아요. 파국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파국을 그때 막기 위해서. 민주당은 지금 논리대로 예. 그 옛날에 합의해 놨었던 거 아니냐 그래 막 밀어붙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3명을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대행한테 임명하라고 압박하다가 한덕수 대행이 안 하니까 그 탄핵 소추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 혼자 남은 건데 그럼 자기까지 탄핵 소추돼 버리면 경제사령탑조차 없어지는 그런 초유의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할 수 없이 고육대책으로 2명을 이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마은혁까지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그 이후에 마은혁이라는 이분이 인민 노련에서 광주에서 시민들 2,000명 학살하는데 미군이 지원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고 진보당 추진위원회 활동 핵심적으로 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해방 이걸 했었다는 것도 밝혀졌고 그런데도 인사청문회 때는 그냥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라고만 말했지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변했고 나는 지금 그런 노선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분을 민주당은 왜 재판관으로 추천을 하는 겁니까? 왜 그럼 고르고 골라서? 생각이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인사청문회 들어와서 물어보셨어야죠. 과거에 활동했던 거 그러면은 뭐 어떻게 사상 검증을 아니 나는 근데 전향했습니다라고 과거의 선언해야 되나요? 전례를 비춰 봤을 때 과거 검증을 하고 전례잖아요. 또 해도 자, 과거 마지막에 가면은 자 표결합시다 해가지고 밀어붙이는데 저- 괜히 그 표결 과정을 합리화시켜 주는데 들러리서는 느낌이 들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위원님 인민노련 활동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러면은 인민노련 활동 자체가 지금 문제는 여기저기서 했던 발언들 다 지금 자 얘기를 하셨잖아요. 인민노련에 네. 그 인민노련 활동하면서 한 발언들이잖아요. 네. 인민노련 할 때 발언들. 자 인민노련이 그 이후에 민중당과 흡수됐습니다. 민중당에 있는 대표적 정치인들 김문수 장관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 이재호 장관 다 있습니다. 네. 그럼 그분들 민중당 활동 때문에 지금 국무위원 해도 되는 다 겁니까? 전향했잖아요. 그럼 네. 그러면은 그럼 네. 인민노련에서 그러면 인사청문회에서 그 생각이 난 그 이후로 사법고시 공부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이외에 네. 나는 완전히 보수가 됐습니다라고 전향을 선언해야 돼. 어떻게 전향 선언을 아니 해야 되죠? 적어도 몇몇 사안에 사상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되나요? 몇몇 사안에 아니 그러니까 몇몇 아니 사안 그렇다면 그럼 민주당은 왜 국무위원들만 후보자가 나오면 5.16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왜 물어봐요? 5.16이 사상 검증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5.16에 대해서 혁명입니까? 군사 구태타입니까? 그 맨날 롤콜 해가지고 물어보고 말이죠. 그 자리에서 막 면박 주고 이런 놈의 인사청문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마은혁 저는- 후보자가요. 네. 뭐 사상 나는 전향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진 않더라도 예. 그때 그 구체적인 그 자신의 발언들, 언사들 그리고 네. 자신의 활동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제가 그때는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네. 지금은 전혀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의 입장 표명은 있어야 돼요. 음. 이게 일개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네. 우리 헌법 체제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헌법 재판관인데 더더군다나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런 입장 표명도 안 했어요.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고 했는데 2009년에 판사일 때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폭력 사태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국헌 문란이에요. 그때 민노당 그 로텐도를 점거했을 네, 때 점거했을 때 그 사태 때 공소기각. 기각을 해봤어요. 이제 재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까? 이제 체제 수호의 의지가 있는 겁니까? 자, 의심되잖아요. 자 지금까지 나온 얘기 우리가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열기를 조금만 가라앉히고 성 의장님 그래서 자 당일론 말고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헌재 결과가 나온 걸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헌재에서 이걸 하라. 아니, 이미 하라고 예, 그러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왔으면 해야죠. 예. 나왔으면 해야죠. 안 현재 나왔잖아요. 결정 아직 안 나왔죠. 나왔습니다. 아직 안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나오면 자, 해야 되는 자, 겁니다. 왜냐면 헌법재판소 월요일 날 하고 지금 오늘 수요일이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66조 2항에 따르면 만약에 헌재가 자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안 따르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저는
나라의 시스템을 좀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아니 당위론 그게 이제 지금 네. 말씀이 당위론이고 할 거라고 봐요. 할 거다. 네, 이건 제가 말씀드린 이것 때문에 당위론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위성이 없으면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2명 임명했던 것도 그 1명 안 한 것도 이건 당위성이 당신이 봤을 때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그 당시에 그 한 명 임명 안 했을 때 최상목 대행의 결정은 옳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는 공무원은 참 그래요. 그러니까 공무원 비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은 돌다리도 막 너무 두들기고 가시니까 이것도 한번 판결 내려주세요. 거의 이렇게 가서 갔다 지금 오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과정들이 뭐 최대한 빠를수록 좋다고는 하지만 나쁘지는 않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조건 이렇게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나는 돌다리 두들기고 갈 거야라고 말하는 거를 무조건 에이 최성목 겁쟁이 막 이렇게 무조건 비판하기는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로서는 좀 낯뜨거운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형소법 준용 안 하면서 그러나 자기 결정은 따르도록 돼 있으니 권한 대행 보고 따라야 된다 한다는 것은 근데 그렇게 자기들은 되면요. 그렇게 위원이 준용 안 그러면 하면서 그 지금 이게 권한쟁의 심판인데 국가 기관과 기관이 의견이 상충됐을 때의 심판이잖아요. 국회와 지금 최상목 권한대. 그러면 이걸 안 따르면 앞으로 국가 기관 간 권한쟁의 심판됐을 때 그리고 그 한쪽 손을 들어줬을 때 다른 기관들도 최상목도 안 따르는데 내가 왜 따라? 라고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한국의 헌법 시스템, 사법 시스템 무너지잖아요. 이번에 그러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권한쟁의 심판 얘기를 할 때 우원식 국회의장 개인으로 낸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국회가 청구인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하겠군요. 해야죠. 지금 제 알기로 그랬던 사례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 무슨 국회의원이 냈을 때 안 했다 이런 것들은 그 비교할 수 없는 사례고 사실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이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들여다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제 그 정말 딜레마인데 예. 저는 이제 마은혁 그런 분은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 탄핵 심판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6년을 생각해도 이런 분이 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해야 된다라고 네. 결정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상목 대행이 지난번에 이제 2명만 한 것은 저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정무적으로 잘한 판단이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가기관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이 침범됐다라고 헌재가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아예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데 네. 자 그러면 탄핵 심판이 끝난 다음에 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탄핵 심판에까지 이게 만약에 마은혁 이분이 들어가면 걷잡을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제 갱신 절차를 또 밟느냐 안 네. 밟느냐 이것도 시끄러워질 거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도 더 불신이 높아질 거고 그러면 그건 피하고 그 끝난 다음에 그럼 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결정이 난 뒤에 네네네. 그 이튿날 네네. 하겠다. 네. 그 차선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아이디어 중에 하나네요. 네. 네.